세영이 그것이 아주 앙큼하더라. 미국에서 남자랑 동거를 했다고 하대. 그래놓고 우리 진구랑 결혼을 하겠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 윤세영과 구지석이 미국에서 동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황진구에게 파혼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윤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구하나는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진구의 말이 떠오를 때마다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친엄마라는 존재가 지금에 와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혼란은 윤세영의 목소리가 깨트렸습니다. 또 멍하니 있네. 정신 좀 차려. 윤세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구하나를 몰아붙였습니다. 윤세영의 말에 구하나는 움찔했지만 얼굴에 철벽을 세우며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팀장님, 짐 싸느라 바쁘실 텐데 저한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윤세영의 입꼬리가 비웃음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뭐가 보일 리가 없지. 윤세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바늘처럼 구하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구하나는 하루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곧 윤세영은 해성호텔로 발령받아 구지석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더 이상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윤세영이 서류를 정리하며 짐을 싸는 와중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명지가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최명지는 구하나를 향해 가시 돋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너 아직도 여기 있니? 구하나는 최명지의 태도에 조용히 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허리에 손을 얹고 코웃음을 치며 구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아직도 잘난 척하는 버릇을 못 고쳤나 보네. 네가 부모 없는 자식이라 그렇다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하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았겠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구하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손찌검이라도 하시면 참지 않을 겁니다. 최명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표정을 고쳐잡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 없는 주제에 버릇없이 굴기는. 구하나는 최명지의 시선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이제는 입술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도 엄마가 있어요. 최명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댔습니다. 엄마? 네가 무슨 엄마가 있어? 내 엄마는 널 버렸잖아. 구하나는 손끝에 힘을 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감정을 터뜨릴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가 없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최명지는 비웃는 표정을 한 채 윤세영을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가자, 여기 더 있다가는 괜히 내 기분만 상하겠네. 윤세영은 구하나를 흘깃 바라보며 짐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최명지가 따라 나가며 문을 닫을 때까지 구하나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남겨진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구하나의 무거운 숨소리만 메웠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방 안에 가득 찬 정막은 두 사람의 숨소리로만 채워졌습니다. 신여진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구하나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구하나는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신여진의 시선에 몸이 굳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손끝이 테이블 위를 살짝 스치며 떨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네가 내 딸 유진이야. 말을 들은 순간 구하나의 온몸은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진 채 구하나는 숨조차 쉴 수 없는 듯 턱을 꾹 다물었습니다. 신여진은 그런 구하나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 나도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넌 분명 유진이야. 구하나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여진은 구하나의 반응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놀라는 게 당연하지. 나도 그랬으니까. 신여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바닷가에서 널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넌 알기나 하니?
세상 모든 바닷가를 뒤지고 낯선 사람들 얼굴을 보며 혹시라도 널 찾을 수 있을까? 그게 내 삶의 전부였어. 구하나는 신여진의 말을 듣는 동안에도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던 구하나의 입에서 겨우 몇 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를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전 그냥 구하나인데. 신여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 넌 유진이야. 넌 내 딸이야. DNA 검사 결과도 나왔고 모든 게 맞아떨어져. 네가 유진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신여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구하나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고아원에서 살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신여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나야, 네가 유진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내 마음이 설렐 리가 없어. 이렇게 눈앞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내가 그토록 찾던 내 딸의 모습일 리가 없어. 신여진의 말을 듣던 구하나는 서서히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여진은 그 모습을 보고 천천히 구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몰랐어.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다니. 기적 같은 일이야. 그제야 구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를 떠올려 본 적도 없었어요. 신여진은 구하나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널 못 지켰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지킬 거야. 다시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구하나는 신여진의 말에 결국 폭발하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신여진도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구하나를 꼭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는 얼굴로 구하나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신여진은 구하나를 가만히 다독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더 미안해. 너를 잃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날 널 좀 더 잘 지켰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엄마가 미안해. 두 사람은 오랜만에 상봉한 진짜 엄마와 딸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하나는 자신도 몰랐던 마음속 깊은 그리움을 쏟아냈고 신여진은 유진이를 위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구하나에게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속엔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성투어 회의실은 잔잔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하나가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구하나가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 유진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구하나는 굳은 얼굴로 연단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구하나에게 쏠려 있었고 표정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피는 직원들의 눈길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해성투어 본부장으로 임명된 구하나입니다. 앞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결한 한마디였지만 사람들은 눈을 깜빡이며 수군댔습니다. 진짜 회장님 딸 맞아? 후계자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윤세영 팀장은? 구하나는 웅성거림에 집중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본부장직의 무게와 자신이 신여진의 딸이라는 사실이 주는 혼란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 시각 윤세영은 황진구를 찾아갔습니다. 황진구가 사무실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윤세영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찾았다는 거, 그거 사실이야? 황진구는 놀란 눈으로 윤세영을 쳐다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번에 본부장 자리도. 윤세영은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날 속인 거네. 나 몰래 유진이를 찾으려고 뒤에서 그렇게 움직인 거야. 황진구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던 일이야. 회장님도 원하셨고. 윤세영의 표정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황진구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했어야지.
나도 회장님 가족인데 나만 몰랐다는 게 말이 돼. 황진구는 손을 뻗어 윤세영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세영아, 그건. 윤세영은 황진구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됐고 유진이 찾았으니까 이제 뭐? 다 끝난 거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숨겨가며 찾던 게 바로 유진이었어?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다야. 유진이를 찾는 게 회장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너도 기쁘지 않아? 유진이 돌아왔는데. 그 말에 윤세영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유진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한편으로 안도감이 들면서도 자신의 상속녀 자리와 권한이 흔들릴 거라는 현실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기쁘지? 윤세영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거니까. 황진구는 윤세영의 웃음이 어색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은 황진구를 빤히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윤세영은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벽에 기대며 씩씩거렸습니다. 유진이만 아니었으면 내가 회장님의 후계자로 모든 걸 손에 넣었을 텐데. 윤세영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뺏긴 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띄었지만 속으로는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혜성그룹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명지가 단단히 화가 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최명지의 발걸음은 거칠었고 입술은 다물린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최명지를 힐끔 보며 담담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웬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화가 났어? 최명지는 신여진의 태연한 태도에 더욱 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세영이를 구하나 밑으로 발령낼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신여진은 최명지가 앉기를 권했지만 최명지는 앉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영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를 구하나 밑으로 보내다니 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신여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 거야? 하나는 내 딸이고 모든 걸 물려받을 사람이야. 윤세영이도 하나를 도와 손발을 맞추는 게 좋겠지. 사촌끼리 서로 돕고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어? 최명진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만을 억누르며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혜성그룹은 윤세영이가 물려받을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속내를 드러낼 수 없었던 최명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건 맞아요. 가까이 지내는 건 좋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시선도 생각하셔야죠. 하나가 본부장이라면 윤세영이도 그 정도 자리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신여진은 최명지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세영이는 내 조카니까 팀장 자리까지 앉힌 거야. 하지만 본부장은 다르지. 실적도 있어야 하고 자질도 검증돼야 해. 그게 없잖아. 최명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끝에서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계산을 하고 발령을 낸 거였어. 윤세영이를 일부러 구하나 밑으로 밀어넣으려는 거였군. 하지만 최명진은 신여진에게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최명진은 마음속으로 이를 갈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세영이도 분명 회사에 기여한 바가 많아요. 조금 더 배려해 주실 순 없을까요? 신여진은 냉정한 눈빛으로 최명지를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이렇게 하자. 황진구와 구지석, 두 사람의 동의를 받아오면 생각해보지. 최명진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우물쭈물했습니다. 만약 신여진을 더 자극했다가는 자신이 유진이를 죽게 만든 배후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최명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계산으로 복잡했습니다. 황진구와 구지석 동의를 받으라니 그게 어디 쉬운 일일까? 한순간에 계획이 흐트러져 버린 최명진은 손끝을 떨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최명지의 속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세영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해. 최명진은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복도의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황진구의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윤세영이 들어섰습니다. 윤세영의 얼굴에는 분노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자 황진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또 이렇게 찾아왔어? 윤세영은 황진구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야? 내가 구하나 미치라고? 황진구는 윤세영의 격앙된 목소리에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결정이야. 유진이는 회장님 핏줄이잖아. 윤세영은 머리를 움켜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핏줄이라고 뭐가 달라지기라도 하겠어. 구하나가 배워먹지 못한 건 여전할 텐데. 황진구는 윤세영의 말에 얼굴을 찌푸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윤세영,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구하나 씨에 대해 그렇게 비난할 이유가 어디 있어? 윤세영은 황진구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나며 반발했습니다. 너 설마 구하나 편드는 거야? 내가 너랑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했는데 지금 와서 걔 편을 들어. 황진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편을 들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난 지금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네가 문제라고 말하는 거야. 윤세영은 한동안 말없이 황진구를 노려보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나 구하나 밑으로 들어가느니 차라리 혜성호텔에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동의해. 황진구는 한숨을 쉬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은 문을 거칠게 열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윤세영이 나가고 난 뒤 황진구는 두통을 느끼며 책상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 다 들었어. 문을 열고 들어온 신방울은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세영이랑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진구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황진구는 신방울의 말에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도 알다시피 이 결혼은 그냥 엄마한테도 부담 덜어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나도 솔직히 이제는 모르겠어. 신방울은 잠시 황진구를 지켜보다가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굳이 그 집안이랑 사돈 맺을 필요 없어. 난 네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 그런 사람한테 평생을 묶이는 건 너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지. 황진구는 신방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나도 지쳤어. 세영이랑 결혼해서 평생을 살 자신이 없는데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신방울은 황진구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만둬.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황진구는 신방울의 손을 꼭 잡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볼게. 고마워, 엄마. 신방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고 황진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가늠하며 혜성호텔 숙소로 들어가는 길목. 늦은 밤, 윤세영은 자신의 집 앞에서 구지석과 마주쳤습니다. 구지석은 손에 가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윤세영을 바라보며 느긋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구지석이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윤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구지석, 나 호텔에 남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동의해줘. 구지석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왜? 황진구한테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호텔을 선택한 게 황진구와 나중에서 나를 선택한 걸로 봐도 되나? 윤세영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곧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웃기지 마. 그런 거 아니거든. 그냥 구하나 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구지석은 느릿하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날카롭게 윤세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핑계를 대서라도 내 곁에 남고 싶었던 건 아니고. 윤세영은 그의 도발적인 말에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지석은 윤세영의 침묵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얼굴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좁혀졌습니다. 내 얼굴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도 안 피하네. 그럼 아직 우리 미국에서 함께했던 정이 남아있는 거겠지. 구지석의 낮은 목소리에 윤세영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이를 악물고 웃음을 터뜨리며 구지석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건 전혀 없어. 구지석은 미소를 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됐어. 어차피 너는 나한테 올 거니까.
윤세영은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빠르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턱에 들어서기 전 잠깐 멈춰섰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윤세영은 벽에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뛰었지만 자신을 설득하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그런 마음 없어. 한편 구지석은 문 앞에 잠시 서서 생각에 잠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며 혼란스러운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던 구지석은 조용히 돌아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신방울은 고민 끝에 황진구의 말을 떠올리며 윤세영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윤세영의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신방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윤세영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내 남자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신방울은 문 옆으로 몸을 숨기고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윤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기다리게 한 거지. 네가 어떤 반응 보일지 궁금해서. 남자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신방울은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심스레 고개를 돌린 신방울의 시야에 들어온 남자의 얼굴은 구지석이었습니다. 신방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진구한테 말했어? 구지석이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 윤세영이 묻자 구지석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같이 살았던 얘기. 신방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세영과 구지석이 미국에서 동거를 했다고? 그걸 왜 얘기해? 황진구랑 결혼하겠다고 했으니까 과거 일은 묻어두는 게 낫지. 윤세영은 무덤덤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우리 둘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굴 수 있어? 구지석이 윤세영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신방울은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를 참으며 최대한 소리를 죽였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자신이 무언가를 침범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구지석? 윤세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네가 나를 일부러 흔드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기대는 거야? 구지석이 물었고 윤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방울은 이 장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몰래 몸을 돌려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신방울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은 엉망이었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동거를 했다니 그런 애를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야? 신방울은 혼잣말을 하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황진구에게 당장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할까? 신방울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황진구의 행복을 바랐지만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황진구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신방울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고민은 점점 깊어졌고 신방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신방울은 손수 준비한 음식을 들고 신여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에 윤세영과 구지석의 대화를 엿들으며 들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문 앞에 다다른 신방울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명지가 환한 미소로 신방울을 맞았습니다. 어머, 언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음식까지 들고 오고. 신방울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드시라고 간단히 준비했어. 근데 나 좀 바빠.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도 되지. 최명지는 신방울의 표정을 유심히 보며 따라갔습니다. 신방울이 주방에 음식을 내려놓고 있자 최명지가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신방울은 최명지의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들은 이야기를 바로 꺼내기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황진구와 윤세영의 어제 일을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어제 진구 집에 갔는데 세영이가 거기 와서 한바탕 했어.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 최명지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뭐 다들 결혼 준비하다 보면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걸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좀 오바 아냐? 신방울은 최명지의 말을 듣고 뭔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다툰 정도가 아니야. 세영이가 진구한테 패악질 부리더라니까. 그런 성격 못 죽이면 나 진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최명지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그냥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신방울은 최명지의 태도의 한계를 느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나 어제 세영이가 구지석이랑 있는 걸 봤어. 대화를 엿들었는데 세영이가 미국에서 구지석이랑 같이 살았던 얘기를 하더라. 최명지는 순간 눈을 크게 뜨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세영이가 구지석이랑 동거를 했다고? 언니 그거 혹시 오해한 거 아니야? 신방울은 최명지의 반응에 차분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똑똑히 들었어. 구지석이 세영이한테 동거했던 얘기를 하면서 정이 남아있냐고까지 묻더라고. 최명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세영이가 왜 그런 말을 해? 뭔가 잘못 들은 거겠지. 신방울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들었고 구지석이랑 세영이랑 둘 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 최명지 씨, 이거 사실이면 진구랑 결혼은 절대 안 돼. 최명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알아봐야지. 그런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세영이랑 다시 얘기해 볼게. 신방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꾸했습니다. 네가 알아보든 뭐든 해. 근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나 진구한테 이 결혼 끝내라고 할 거야. 최명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신방울은 자신이 할 말을 다 했다는 생각으로 짐을 챙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방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황진구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최명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신방울은 마음속에서 울렁이는 불안감을 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명지는 윤세영을 집으로 불러 소파에 앉혔습니다. 윤세영은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불안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최명지는 팔짱을 끼고 윤세영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구지석이랑 무슨 관계야? 윤세영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데? 최명지는 손으로 소파를 내리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언니한테 얘기 들었어. 구지석이랑 미국에서 무슨 사이였는지 솔직히 말해. 윤세영은 당황스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걸 어머니한테 들어? 그게 왜 어머니 귀에 들어가는데? 최명지는 윤세영의 말을 무시하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화낼 시간 없어. 사실대로 말해. 너 구지석이랑 미국에서 뭐였어? 윤세영은 숨을 고르며 앉은 채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귀었어. 나랑 구지석이 미국에서 사귀는 사이였어. 최명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윤세영을 노려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다야? 동거까지 했어? 윤세영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명지는 그녀의 침묵에 더욱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대답해, 이거사. 동거했냐고. 윤세영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했어. 동거했어. 최명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을 허리에 얹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정신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냐고. 윤세영은 고개를 들며 반발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나도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재회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짜증난다고. 최명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짜증나? 네가 지금 짜증낼 상황이야? 언니가 너랑 구지석 사이 들었다더라. 이제 황진구랑 결혼식은 물 건너간 거야. 윤세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짜증 섞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는 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최명지는 딸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거두지 않은 채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네 머리에서 뭘 기대하겠냐? 네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걸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해? 윤세영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지만
최명진은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가져올 파장은 최명지의 예상보다 훨씬 클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